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 주제, 의제해고입니다. 의제해고. 말이 좀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는 해고가 딱 사실 한 가지밖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경영상 이후의 해고라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어쨌든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후의 정리해고, 이 두 가지 외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는 없습니다. 예.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 나라에는 일반 해고라는 게 인정을 어느 정도 할 때가 있어요. 예. 법률에는 없지만, 예. 그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의제 해고라는 해고라고 하면은 본인은 퇴사할 의사가 없어요. 근데 퇴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용자의 뭐 부당한 압력을 받다 못해 자신 스스로 사직하는, 예, 이런 종류의 해고를 말해요. 예, 다른 말로 하면은 회사가 노동자를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지까지 이제 김nom사 TV에서는 주로 집중한 것이 이제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뭐 대항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좀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예, 이러한 저희가 컨텐츠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모든 기업, 그 다음에 회사는 좀 규모가 특히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정한 인원 구조 조정 스케줄을 가지고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어지는 방편이기도 해요. 오늘의 이 방법이, 예, 노동자를 회사에서 뭐 몰아내는 방법, 자르는 방법,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급이 높으신 그 분들, 뭐 차장급, 부장급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오히려 좀 아세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실시해 본 적도 있고 어떤 내용인지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의외로 좀 많이들 모르세요. 특히 이제 뭐 과장급 넘어오시고 이런 분들은 의제해고라는 이 시스템, 이 노동자를 이렇게 자르기 위한 이 방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세요. 오늘 김nom사 TV에서 설명드리는 이 노동자를 자르는 방법은 해고 제한 법리, 즉 우리나라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그 해고 제한 법리를 우회로 같은 사용자가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원에 대한 정리에 들어간다 하면은 회사가 처음 어떤 반응을 시작하냐면, 첫 번째는 솔직합니다. 예. 솔직하게 당신은 이러이러하니 퇴출의 대상이 되어졌으니 나가달라라는 얘기를 보통은 처음에는 되게, 예, 나름 좀 순수하게 하죠. 예. 이렇게 말하는 회사도 있어요. 자, 당신을 내보내는데 얼마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의 일부를 위로금으로 드릴 테니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 이게 첫 단추예요. 거의 이게 첫 단추예요. 이 단계일 때는 회사도 솔직하고 여러분들도 꽤 나름 솔직해요. 어떻겠어요? 1단계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 수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솔직할 때 이렇게 말하는 회사도 있다니까요. 김 과장이 잘못한 건 아닌데, 예, 그런데 우리 회사 이런 방침 때문에 누군가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 예, 이게 진짜 솔직한 얘기. 이 한 단계를 놓치시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퇴출을 요구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들어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업무로부터의 배제입니다. 예.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방법은 뭐 명시적 처분이 없어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평소에 해왔던 업무를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차단하고 주지 않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주변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패싱시키죠. 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차장급이라 하죠. 여러분 결제 없이 업무가 넘어갈 수 없었던 평소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거치지 않고 업무가 막 결제가 일어나고 정보가 밖으로 나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 위에서 지시를 한 거죠. 여러분들 업무 배제 다 시키라고. 예. 이 명시적 처분은 없어요. 하지만 권한을 처음엔 굉장히 약화시키는 것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보통은 어떤 보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보직에
이 견장을 떼죠. 예, 군대로 따지면 견장이죠. 분대장 같은 견장. 예. 뭐 있을까요? 뭐 팀장, 뭐 본부장 이런 자리에 있는 분에 대해서 견장을 떼내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견장을 떼내면은 사실상 월급은 그대로 나오고 출근은 하지만 거의 뭐 허수아비 뭐 그런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죠. 모든 업무가 배제되기 시작하고 정말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뭐 그런 단계입니다. 보통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고 멈춰져 있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멈춰져 있는 회사도 많지만 보통 중견 회사가 여기서 보통 멈추고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대기업 정도 되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는 가만 내비두지 않죠. 자, 가만 내비두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 그런데 월급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는 다음 조치로 취하는 것이 이른바 역량교육, 직무교육이라는 교육 타이틀을 내걸고 특정 업무로 빼냅니다. 이거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한 일인데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뭐 전국에서 이런 대상자들만 뽑아가지고 뭐 직무교육, 역량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본사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 근데 교육 내용이 어때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을 많이 시켜요. 예. 여러분들이 평소에 막 업무 때문에 듣지도 못했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희롱 예방교육 막 6단계까지 막 시키고 평소에 뭐 1시간짜리 시켰던 거, 뭐 산업안전교육 막 이런 거 하루 종일 시키고 거기서 뭐 테스트를 하거나 시험 문제를 내거나 이러한 방법을 최근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엔 조금 더 나쁜 방법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대놓고 이런 방식 안 쓰는데 어떤 거 썼냐면 막 그 본사 앞에 가서 막 운동장에 있는 막 풀을 몇 개를 뽑아 온다거나 뭐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 숫자를 센다거나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건 못해요.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요즘은 직무 역량 교육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교육하고 가면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육을 했으니까 이 교육에 대한 뭐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5단계. 예. 이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대상으로 어떤 시험을 어떤 과정으로 무엇을 보는지 알려 주질 않아요. 심지어 시험 점수도 안 가르쳐 줍니다. 성적도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역량하고 우리 내 직무랑 어떻게 맞는지, 내가 이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볼 수도 없어요. 왜냐, 다 숨겨버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몇 개를 맞았는지도 안 가르쳐 주니까 사실은 뭐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도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예. 역량교육 평가.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역량교육 평가는 이 교육에 들어온 이상 우수한 성과로 졸업하실 수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요. 왜냐? 애초에 이 평가에서 자르는 게 이게 지금 구조조정을 위한 이 행의 일환이거든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수한 점수를 줘서 뭐 패자부활처럼 살려줄까요? 안 그래요. 조직은 목적을 가지고 이미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예. 여섯 번째, 대기 발령 상태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은 어느 직무로든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견회사급 이상 되고 대기업쯤 되면은 이 대기 발령 오래 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임시적, 잠정적 처분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지만 대기 발령 상태로 상당 기간 둬요. 이때 정말 불이익하는 이제 처분이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 임금이 삭감된다든지 대기 발령 기간 동안에 정말 벌 세우기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면벽수양 비슷한 것도 이때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때 참 많이 좀 고통을 많이 좀 호소하세요. 그러나 이 기간은 길진 않을 거예요. 이 대기 발령 기간은 무제한일 수 없기 때문에 배치 발령이 곧 이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첫 번째가 되죠. 대기 발령이 끝나고 일곱 번째가 되면은 보통 이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배치 전환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기존 하시는 업무에서 업무가 바뀌어요. 자,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업무 박탈을 시작했다가 역량교육을 시켰는데 이마저도 못한다. 그리고 나서 대기 발령 살짝 들어갔다가 이제는 새로운 직무를 줬다. 무슨 직무를 줄까요? 단순하고 물량이 많고 평가하기 쉬운 이런 직무를 줘요. 특히 이 프로그램, 이 의제 해고 프로그램은 진짜 퇴출의 대상이 되는 비교적 조금 연차가 있는 노동자한테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했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량으로 주면은 상당히 힘겨워하고 솔직히 말해서 못 해냅니다, 이거. 예.
업무를 수량으로 못 해내고 목표 달성으로 못 해낸다. 이거 눈에 딱 보이잖아요. 어때요? 회사 입장은 저성과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성과자 평가, 저성과자 평가. 예, 예. 그 다음에 어때요? 이 평가가 누적되면 다음에 하는 조치가 나오겠죠. 아무 조치가 없지 않죠. 당연히. 7, 8번째가 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데 비교적 경미한 경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왜 업무를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서 연봉을 삭감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 뭐 이건 제가 나중에 차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상태,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어때요? 내 연봉 막 계속 삭감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니겠어요?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데 최저임금까지 연봉이 떨어졌어요. 하도 삭감 당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요, 제가 이건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삭감 당하는 연봉 계약서에 좀 서명 좀 하지 마세요. 예, 뭐 취업규칙 통해서 삭감한다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걸 일단 서명하시면요, 저희 빠꾸도 못해요, 이거는. 예. 자,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방식까지 하고 나면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예. 이런 상태를 이제 어느 구간을 반복하거나 어느 구간이 지연되긴 하지만 결국은 다 온 거예요, 이제는. 남은 건 뭐예요? 해고만 남았죠, 이제 뭐. 의제 해고. 즉,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과정까지 스스로 나가지 않았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징계성 해고든 일반 해고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한 파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파트는 정리해고로 갑니다. 예. 정리해고는 뭐 요건들이 더 이제 있어요. 사실 뭐 긴박한 경영상 필요할 수도 있고, 뭐 해고 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 했었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 공정한지도 봐야 되고, 협의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다 어느 정도 요건을 맞춘단 말이에요. 예. 자, 징계해고든 정리해고든, 예. 이 단계를 회사의 의사대로 완전하게 완주를 해버리면, 예, 솔직히 말하면은 이 회사 안에서 버티기는 더 이상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예요. 예. 자, 이 과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통상 이제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 과정을 제대로 완주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은 걸린다는 게 예, 제 생각이고, 실제로 이제 대기업들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 사이클을 1년으로 잡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자, 너 내보내는데 1년 걸린다. 1년 걸리는데 그냥 1년 받고 나갈래? 뭐 10개월 밑으로 받고 나갈래? 이렇게 아예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와 있나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각 대응을 펼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버틸지 나갈지 아니면 대항을 할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회를 늘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뭐 여담이지만 사실 이런 뭐랄까요? 뭐 한때는 뭐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이거 추진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판례나 이런 전략적 해고를 아예 법으로 들여오려는 시도를 했어요. 이른바 쉬운 해고. 예. 뭐 무산됐지만 예. 원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원래 있던 프로그램인데 이걸 법으로 들여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렇게 자동 판명기처럼 뭔가 요건만 딱딱딱 맞추면 해고가 이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도 가능한데 예, 그때는 이게 법이 되었으면, 법으로 입법됐으면 어땠을까요? 예, 어마어마했겠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정신논사TV에서는 해고 제한 법리를 우회하는 예, 노동자를 의제 해고하는 방법, 말 그대로 사직서 쓰고 쫓아내게 하는 방법, 예,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시적인 거예요. 뭐 많이들 이렇게 하지만 어느 구간은 뛰어넘어갈 수도 있고 어느 구간이 반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단계별로 보통 이렇게 이루어진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제일 좀 우리 되게 주력적인 뭐라 그럴까요? 조력 사업 중 하나예요. 예, 어려우니까 저희도 이기고 싶으니까.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내가 어디쯤인가 궁금하시면은 여기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궁금하신 점 이렇게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김남사TV 오늘 이렇게 또 정보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